Many of us think of mathematics as addition, subtraction, multiplication, division, fractions, percent, geometry, algebra, all that stuff. But actually, I want to talk about the essence of mathematics as well. And my claim is that mathematics has to do with patterns. With a pattern, I mean a connection, a structure, some regularity, some rules that govern what we see. I think it is about representing these patterns with the language. And in mathematics, this is essential. 지금부터 100만 년이 지난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단 20만 년 사이에 호모사피엔스가 탄생했고, 농업이 시작되었고, 예수가 태어났고,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스마트폰이 생겼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고 지금까지의 문명을 형성하는데 단 20여만 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100만 년이 지난 뒤엔 지금까지의 변화보다 더 엄청난 변화가 있겠죠. 100만 년 뒤 문명은 살아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예상한 바에 따르면 오늘날 인간에게 익숙한 거의 대부분은 사라지고 없어졌을 겁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천체물리학자 리처드 고트가 1994년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적어도 5100년 동안의 인류가 존재하겠지만 그 이유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학적 확률의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리처드 고트의 설명을 빌리면 오랫동안 존재해온 것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존재하게 될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인터넷은 1300년 이내에 95%의 확률로 사라질 것이며 제도화된 종교조차 100만 년 내로 사라지게 됩니다. 100만 년 뒤면 종교조차 사라지게 되는데 종교도 뛰어넘고 100%에 가까운 확률로 살아남을 것이 존재합니다. 바로 수입니다. 수학은 인류 문명의 가장 보편적인 요소이기 때문인데 종교가 없는 문명에조차 수는 존재합니다. 우주의 다른 어디라도 지성체가 존재한다면 그 문명조차 수가 있을 가능성은 100%에 수렴합니다. 수학의 핵심인 수는 우주 그 어디든 사용 가능하며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해왔고 존재할 것이라고 100%에 가까운 확률로 과학자들은 예측합니다. 그렇기에 외계 생명체와도 소통 가능한 유일한 수단이 바로 수입니다. 칼 세이건의 소설 컨택트에서도 인간은 외계 생명체와 수를 통해 소통하는데 외계인이든 신이든 지성을 가진 생명체라면 그 누구든 상관없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소통이 가능한 수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Wait a minute. Those are numbers. That was a 3. The one before it was a 2. Base 10 numbers. Just start counting now. See how far we can get. 1. Seven. Those are primes. 2, 3, 5, 7. Those are all prime numbers. And there's no way that's a natural phenomenon. Holy shit. 지금 이 숫자는 단 하나의 수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소수입니다. 소수는 약수가 1과 자신밖에 없는 수입니다. 소수는 모든 숫자 중에 가장 특별합니다. 2, 3, 5, 7, 11, 13, 17, 19, 23, 29, 31, 37. 이 패턴은 도대체 무엇인가? 처음 나오는 10개의 수 중에서 2, 3, 5, 7 단 4개만 소수입니다. 처음 나오는 100개의 수 중에서 25개만 소수입니다. 더 나아가서 999만 9900과 1000만 사이에는 소수는 단 9개만 존재합니다. 대체 무슨 패턴으로 배열된 것일까? 이 패턴을 찾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수학 문제로 세계적인 천재들조차 풀지 못하고 여기에 도전하면 정신이 나가버린다는 괴담이 존재할 정도로 그 난이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죽하면 소수에 도전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 도전한 것이고 정신질환에 걸리는 것은 감히 신의 영역에 도전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벌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올 정도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짐 홀트는 이 문제를 두고 인간이 생각해낸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죠. 그런데 때는 1740년경 레오나르트 오일러는 엄청난 발견을 합니다. 분모에 2, 3, 5, 7, 11 등 소수로 이루어진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리해보니 뜬금없이 원주율이 나타났습니다. 규칙성이 아예 없었던 소수의 함수가 원을 나타내는 숫자로 나온다는 발견. 소수로 이루어진 식에서 원주율이 나온다. 뭔가가 있다. 1859년 베르나르트 리만은 이 함수를 복소수까지 확장하여 그래프를 그리고 분석했는데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높이가 0이 되는 0.4개가 하나의 직선에 존재했다는 것. 소수는 불규칙합니다. 리만은 그래서 0점도 불규칙하게 존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개가 하나의 직선에 존재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하나가 똑같은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2개가 똑같은 것도 신기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가 같아지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4개가 같아지니 뭔가 규칙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리만은 소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식에서 특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상 최초로 무한히 많은 소수가 어떻게 배열되는지를 정확하게 기술해주는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함수의 모든 0점이 임계선을 따라 배열되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수학 역사상 최악의 난제인 리만 가설입니다. 소수를 나타내는 식이 모두 하나의 선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낼 수 있다면 소수의 비밀과 패턴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점은 이렇게 소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식과 원자핵의 에너지 분포를 나타내는 식이 거의 똑같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소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식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양자역학의 원자핵의 에너지가 어떻게 분포되었는지와
동일했습니다. 이 무슨 우연의 일치인가? 과학자들은 베일에 감싸진 매우 작은 원자들의 비밀을 연구하고 있었고 수학자들도 베일에 감싸진 소수들의 비밀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베일을 벗겨보니 그 두 가지가 동일한 것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약 300년 전 오일러의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되어 계속된 우연한 발견, 이 패턴을 발견하는 자, 감춰져 있던 신의 을중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헝가리의 수학자 폴 에르데 씨는 말합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수에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